안녕하십니까. 매매TV입니다. 네, 새해 들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매매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출간을 했는데요. 국세는 오해 중에서 순매물가루로 국수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해다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틀린 얘기 아닌데, 오늘에 와서는 순메밀 가루로도 얼마든지 국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1월 5일자 강원도민일보에서 춘천 막국수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쓴 책을 인용을 해서 제가 2018년에 춘천 막국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인용을 해서 수메밀 가루로도 국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밀식문화에서는 우리가 메밀 축제하면 이제 춘천 막국 축제도 있지만 평창 본평에서 효소 문화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메밀꽃 축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제 이름은 이제 효성문화제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해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창 본평의 효성문화제 초기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를 화보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분들이 이 막국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순메밀가루로 국수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는 점, 오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메밀가루로도 국수가 됩니다. 순메밀가루로 국수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옛날에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메밀을 수확을 해서 디딜방아로 빻거나 또 메밀로 타갠 다음에 어레미로 쳐서 가루를 만드는데, 어레미도 망이 촘촘하지가 않고 굵은 망이어서 껍질이 많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런 가루를 가지고 반죽도 이렇게 여러 번 칠지를 못하고 적당히 이제 칠한 다음에 국수틀에 넣어서 공기를 빠져나온 면발이 또 바로 이제 아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금방 이렇게 삶아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불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국수가 끓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메밀가루에는 이제 부질, 즉 글루텐이 없어서 면발이 형성이 안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조리 과정에서도 이렇게 반죽이나 또 끓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어,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붉게 되니까 이렇게 먹을 때는 이제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순메밀가루로는 국수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순메밀가루로도 국수가 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분 기술이 발달해서 겉껍질이 안 들어간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입반죽이나 초과 반죽을 하게 되면 점성과 끈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입반죽이라는 것은 반죽을 할 때 끓는 물로 반죽을 해서 허가 일어나도록 해서 점성과 끈기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메밀가루에는 밀가루보다도 수용성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용성 단백질은 물에 녹으면 점성이 생기게 됩니다. 점줄로 된 단백질이 내부로 물의 침투를 방해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주고 잘 저어주게 되면 점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죽 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분 기술과 또 이 반죽 기술, 이것의 개선으로 인해서 수메밀 가루로도 충분히 국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고압 처리한 그 반죽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압 처리 메밀 반죽으로 메밀면 신장성 증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HHP, 즉 하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이것이 이제 그 초고압 처리인데요. 이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 살균, 조직감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초고압 처리 HHP의 요체를 말씀을 드리면 압력 범위는 주로 이제 100메가파스칼에서 800메가파스칼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효과와 이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단백질의 중첩 풀림 변성, 응집성이 있고 전분 초고압 처리 시 전분 가립을 비파괴시키고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과열 공정에 비해서 이수 현상에 의한 조직감의 변화가 적고 내열성이 적은 유효 성분의 파괴가 적어서 신선한 맛과 외관 및 조직감의 보존이 가능하다. 또 호화된 전분의 구조를 유지하고 관능적으로 향상된 조직감을 갖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초고압 처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밀면 제조를 위해서 반죽, 그 다음에 또 초고압 처리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메밀 분말 150g, 소금 6g을 혼합한 후 반죽기를 이용해서 30초 동안 메밀가루와 소금을 혼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의 고른 수분을 위해서 증류수 150g을 10초 동안 서서히 투입을 하면서 10분 동안 반죽을 합니다. 이후 형성된 반죽을 100g씩 나누어서 13 곱하기 9cm 크기의 폴리에틸렌 백에 넣고 진공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공 포장된 반죽 샘플을 초고압기의 압력 상자에 넣고 샘플에 각각 50메가파스칼에서 9분 두 가지로 압력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압력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메밀 반죽 단면의 미세 구조를 본 건데요. 스캐닝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전분 가립의 형태와 표면 구조를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A가 이제 무처리, 압력 처리가 아닌 경우인데요. 이 화살표는 이제 반죽 내의 공극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구멍이 있죠. 반죽 내에 공극을 이제 의미하는데 비교적 좀 넓게 보이고, 그 다음에 B, C, D, E는 초압력 처리를 한 건데 이제 그 압력 범위가 B는 이제 50 메가파스칼, C는 415 메가파스칼, D는 200 메가파스칼에서 3분, E는 200 메가파스칼에서 15분 이제 이렇게 초압력 처리를 한 건데, 이렇게 초압력 처리에서 미세 구조의 공극이 좀 줄어들었다. 이것보다는 이제 이쪽이 더 그 초압력이 높은데 공극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표면에 이 둥근 입자, 이렇게 둥근 입자의 비율이 초압력 범위에서 이렇게 많아졌다. 즉 무처리와 초고압 처리 간의 열 특성, 즉 반죽의 호화도, 경도, 탄성, 검성, 씹힘성, 부착성, 반죽과 면의 인장도 비교, 이와 같은 것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호화도는 무처리에서 80도씨에서 호화가 되면서 엔탈피가 0.48이었는데요. 초고압 처리에서는 80도에서 88도에서 호화가 일어나면서 엔탈피가 0.23에서 0.31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초고압 처리에서 엔탈피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강한 압력으로 메밀 전분의 호화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화가 증대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죽 경도는 무처리와 초고압 처리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성과 검성은 초고압 처리에서 수치가 더 낮았는데, 이것은 이제 낮은 것이 더 탄성과 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씹힘성은 마찬가지로 초고압 처리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씹힘성이 더 좋았고, 그 다음에 부착성은 이것은 수치가 높은 것이 이제 부착성이 더 높은 건데, 무처리에 비해서 초고압 처리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죽과 면의 인장도 있어서는 그 무처리가 100g인 것에 비해서 초고압 처리는 150에서 190g 정도로
크게 이제 그 인장도가 증가된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 피크 텐실 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이 끊어질 때의 최대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만큼 이제 무철에 비해서 초고압철에서 커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초고압철을 했을 때 반죽과 면에 있어서 인장도가 그만큼 이제 증대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